안녕하세요, 현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바나힐입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버스 내린 곳부터 케이블카 탑승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올라가면서 바나힐에 대해 알아봅니다. 베트남은 19세기부터 1954년 인도차이나 전쟁 종전까지 프랑스 식민지로 각종 착취와 억압을 받다가 독립된 나라입니다. 신성한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나산의 바나힐은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던 시기에 베트남의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주변보다 10에서 15도 정도 낮은 이곳을 휴양지로 만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부터 프랑스 상류층의 여름 휴양지였고, 베트남 대기업 썬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바나힐 테마파크는 베트남 선조들의 피와 땀, 목숨으로 지어 후손들이 먹고 살게 만들어준 셈이 된 것이지요. 아픈 역사의 한 공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낭의 랜드마크 골든 브릿지가 있는 바나힐은 선월드 내에 있으며, 선월드는 베트남 선그룹의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 브랜드입니다. 베트남 최고의 놀이공원 및 엔터테인먼트 단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롯데월드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바나힐 테마파크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길고 출발점과 도착점 간의 높이차가 가장 큰 케이블카를 타고 약 20분 정도 오르면 해발 1487m의 산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2013년 3월 29일 개통된 케이블카는 총 길이 약 5200m로 세계 두 번째로 긴 케이블카이며 총 4기가 있는데 여행 당시는 2기만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캠파역에서 타이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나산 정상에 도착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세 번째로 놀랍니다. 입구부터 케이블카 탑승까지의 거리에 놀라고, 케이블카 길이에 놀라고, 바나힐 테마파크 규모에 놀랍니다. 바나힐을 가실 때는 긴팔 여분옷과 우산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고산지대라 그런지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올랐을 때는 날씨가 엄청 좋았습니다. 다낭의 랜드마크 골든브릿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코스의 케이블카를 타야 합니다. 중앙광장인 이곳 이터널 광장을 가로질러 저기 멀리 보이는 태양의 성 건물 내부로 쭉 들어가면 루버역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규모만큼이나 걷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가고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벽의 그림들도 유럽풍의 모습들입니다. 오른쪽으로 아직 오픈 전인 건물 아래로 석조 조형물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머지않아 유명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2018년 6월에 완공된 골든브릿지는 폭 12.8m, 총 길이 150m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총 8개의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리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리 위에서 멋진 사진을 찍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바나힐의 랜드마크로 거대한 두 손이 다리를 받치고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강철망을 덮은 뒤에 유리섬으로 마감하여 오래된 석조 조형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산의 바깥쪽으로 만들어 놓아 전망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은 의외로 돌아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가는 곳에 있으니 케이블카를 타러 갈 때 주변을 잘 보세요. 골든브릿지를 건너면 손, 발, 머리 등 신체 부위의 구조물도 만들어 놓았고요.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찾지 않는 르자르댕 다무르와 약속 정원, 텐타이 정원, 신비 산화 정원, 파라다이스 정원, 수오이모 정원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조금 부지런히 다니시면 구석구석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포토존 역시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거대한 석가모니 불상이 있는 리인 응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용모양과 와불상, 손오공과 삼장법사, 저팔계 등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숲의 여신을 보시는 절이자 하늘과 땅, 음과 양이 만나는 곳으로 여겨지는 닝쯔어린 뜨사 등도 볼거리입니다.
내려가는 방향과 다르게 올라가는 방향 쪽에도 정원들이 있는데요. 숲으로 만든 미로도 있고 알록달록한 꽃들로 꾸며진 플라워 가든 등 볼 것도 많고 걷기도 많이 걸어야 하지만 더 많은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오던 길과 또 다른 느낌입니다. 처음 보았던 광장으로 돌아가다 보면 골든 브릿지를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주변을 잘 보셔야 합니다. 거의 걷는 거리가 장난 아니죠?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는 게 아니라 다리 튼튼할 때 떠나는 거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바나일은 베트남인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곳입니다. 보이는 곳마다 유럽풍 건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가 이터널 광장입니다. 광장의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유럽풍의 건물들이 있는데요. 19세기 프랑스 마을을 재현해 놓은 피렌체 빌리지. 피렌체 빌리지는 정말 유럽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골목골목이 이쁘고 이국적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음식과 마켓, 푸드코트 등 음식을 파는 식당과 비어프라자가 있습니다. 비어프라자는 음식을 파는 뷔페인데요. 35만 동, 하나로 약 19,000원 정도인데 여러 종류의 베트남 음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왔기에 앞에 있는 맥주 파는 곳에서 유명한 흑 생맥주와 생맥주 한 잔씩 마셨습니다. 꽤 괜찮은 맛이네요. 시간만 맞는다면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비어프라자 주변으로는 특이한 구조의 건축 양식으로 7개 정도의 호텔이 있는데요. 각 건물마다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각자 포토존과 인테리어를 특이하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구경과 사진을 실컷 찍고 이제는 실내 판타지 파크로 들어갑니다. 판타지 파크는 기념품 매장과 3D 상영관, 밀랍 인형 전시관, 불이 번쩍번쩍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동산, 그리고 주라기 공원의 축소판인 움직이는 공룡 전시관, 다양한 어트랙션, 오락실 등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이곳에 있는 실내 자이로드롭도 꽤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보다 규모가 더 커 보이죠? 어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알파인 코스터인 루지가 있습니다. 이 루지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기다리는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놀이공원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해외 관광객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7만 동의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기다림 없이 탈 수 있는 루지 코스가 별도 있습니다. 무조건 강추입니다. 바쁘게 다니다 보니 조금 일찍 모임 장소에 도착해서 보니 멀리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외관이 이뻐 보여 들어가 봤습니다. 가격은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커피값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한 잔 마시고 바나일 관광 끝! 다음 편은 바구니 배 체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